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72세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 침실에 혼자. 그는 그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따라온 일상.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약간의 릴리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잠시 후 그는 쓰러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였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노인 남성들이 노화, 성욕, 건강의 복잡한 교차점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온 비뇨기과 의사 제임스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아침에 저지르는 4가지 특정한 실수는 이유도 모른 채 혈액순환, 신경, 심지어 심장까지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리 없는 위험을 분석하고 왜 아침이 가장 취약한 시간인지 설명하고 여러분의 남성다움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즐거움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에게 유익해지는 정확한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계속하기 전에 이러한 솔직하고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을 위한 실용적인 건강 조언을 공유하여 노년에도 강하고 예리하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된 경우 댓글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귀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뭔가 빠졌다고 생각되면 0을 입력하세요. 나는 모든 응답을 읽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남자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자위 실수 4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용히 당신의 몸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공복과 탈수된 몸에 급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똑같은 조용한 일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세상이 동요하기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들은 식사도 하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며 그들의 몸은 몇 시간의 휴식으로 인해 여전히 적응 중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은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칭 없음, 영양 없음, 수분 공급 없음, 단지 순간의 빠른 릴리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결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화된 심장, 수축된 혈관, 연약한 신경에게는 소리 없는 매복 공격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60세가 지나면 남성의 몸은 예전처럼 탄력을 받지 않습니다. 혈압 조절이 더욱 섬세해집니다. 밤에는 순환이 느려집니다. 몸은 탈수된 저당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성적 흥분을 자극하면 심혈관계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급상승하고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며 뇌와 심장이 여전히 혈액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혈액이 골반 쪽으로 끌려갑니다. 일부 남성의 경우 이로 인해 현기증, 허약 또는 심장 두근거림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더 심각합니다.
실신, 급격한 혈압 강화, 심지어 심장 질환까지. 작년에 내가 치료했던 한 남자는 절정에 달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황발작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 즉 경고 뇌졸중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몸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단순한 진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체는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즐거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도요. 물 한 잔, 약간의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약간의 음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준 기계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절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때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실수가 눈을 뜨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실수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수백만 명의 남성이 매일 아침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들의 친밀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뇌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귀하가 아직 여기에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귀하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댓글에 하나만 입력하여 귀하가 이 여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들어야 할 강력한 다음 진리를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 포르노를 매일 아침 자극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들고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스크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가족 사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흥분을 불러일으킬 무언가를 찾는 노골적인 비디오를 통해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남자들이 선생님, 이건 제 아침의 일부일 뿐이에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데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매일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신체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재프로그램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뇌 부분인 도파민 시스템이 더욱 민감해지고 덜 관대해집니다. 고강도 에로틱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특히 아침에 가장 먼저 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진화되지 않은 자극으로 인해 뇌가 과부하됩니다. 도파민의 급증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둔감화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진정한 친밀감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터치가 둔해집니다. 파트너의 애정은 예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지만 마음은 단절됩니다. 내 사무실에는 더 이상 아내에게 흥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좋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뇌가 새로움과 속도, 끊임없는 자극을 쫓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무해한 비디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해마다 그것은 그들의 흥분을 다시 연결하고 결속력을 손상시키며 조용히 그들의 자신감을 앗아갔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뇌에 먹이를 주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픽셀보다 평화를 선택하세요. 포르노보다 존재감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화면에 도파민이 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경을 쓴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실수는 시청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클라이막스 동안 몸의 위치를 어떻게 잡는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실수는 매일 아침 조용히 혈액순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는 긴장된 자세나 앉은 자세로 자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실수이므로 대부분의 남성은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닫힌 문 뒤에서 조용히 행해지는 이 단순한 습관이 어떻게 남성의 성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한때 74세의 환자가 있었는데 의지가 강하고 자랑스럽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항상 같은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앞으로 몸을 기울여 재빨리 일을 끝냈습니다. 자세에 대한 생각도 없고 긴장에 대한 인식도 없고 단지 습관일 뿐입니다. 나중에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최근에 그는 무감각해지고 감각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의 골반 순환을 차단하고 발기, 감각, 심지어 방광 조절에 힘을 주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허벅지를 조이고 골반저의 긴장을 조성하면 특히 매일 음부신경과 내부 장골 동맥에 만성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은 남성의 경우 신체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시스템이 덜 관대해집니다. 결과 따끔거림, 민감성 감소, 절정 지연, 또는 더 나쁜 경우 무감각 및 장기적인 기능 장애. 천천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감각이 약간 덜하고 저기에는 약간 더 뻣뻣해지며 대부분의 남성은 이것이 단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꽉 조이거나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자위하면 성기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산소와 혈액이 고갈됩니다. 당신은 즐거움을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즐거움을 가능하게 만드는 흐름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환자에게 한 가지만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뒤로 누워 엉덩이를 받치고 골반을 열어두세요. 몇 주 안에 그는 더 나은 민감성, 더 편안한 각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더 깊은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런 말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혈액의 흐름만큼 중요한 점을 보여드리고 싶은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자기 쾌락을 누리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호르몬, 심장, 심지어 기억력까지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아직도 시청 중이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는 경우 댓글에 하나를 입력하여 귀하가 여기에 있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코르티솔을 급증시키는 애도, 죄책감, 수치심. 이것은 아마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실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남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것이 어떤 신체적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중에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그 느낌은 수치심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조용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쾌락을 뭔가 잘못된 것, 약하거나 불결한 것으로 보도록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조용한 외로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긴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혼자 깨어나 뭔가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잠시의 해방을 가져오더라도 훨씬 더 무거운 것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기 판단, 후회, 그리고 내면에서 그러면 안 됐어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뒤따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당신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화학을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죄책감의 물결은 신체의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급증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코티솔이 가장 먼저 치솟는다고 해서 기분만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기억력을 방해합니다. 뇌 혼미, 피로,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걱정하는 남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무언의 감정적 스트레스,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행동과 관련된 수치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신이 더럽거나 약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 신체는 긴장과 독성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느끼고 자신과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적인 순간에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 인간성을 느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나 호르몬적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비밀과 수치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마음을 돌보며 두려움이나 낙진 없이 친밀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을 해야 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이밍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치유와 해로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자기 쾌락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유익해지는 정확한 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자기 쾌락이 해로움이 아닌 치유가 되는 이상적인 시간. 제가 나이 많은 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박사님, 언제가 적절한가요? 우리가 다룬 모든 것, 아침에 서두르는 것의 위험, 죄책감의 피해, 나쁜 습관으로 인한 피해 등을 다 살펴본 후에 이 질문은 단순한 실용적인 것 이상의 것이 됩니다. 개인화됩니다. 타이밍은 단지 일상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체의 리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존중하며 스트레스 대신 치유를 지원하는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판단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자기 만족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늦은 오후부터 이른 저녁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4시부터 그리고 오후 7시. 왜? 그때쯤이면 몸이 깨어나고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안정된 리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혈액순환이 더 강해집니다. 이른 아침에 급증하는 코티솔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과 활력을 위한 주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 창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신경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명확합니다. 서두르거나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건강한 각성, 만족스러운 해방 및 정신적 안정을 위한 완벽한 내부 환경을 조성합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는 것입니다. 긴장감이나 긴급함 대신에 존재감을 위한 여지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평화가 있습니다. 충돌 대신 복원이 있습니다. 한 번은 60대 남성이 찾아와서 몸이 쾌락을 포기한 것처럼 쾌락이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침묵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른 아침에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만 시도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이밍을 바꾸세요. 늦은 오후까지 기다리세요. 대처 메커니즘이 아닌 돌봄의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몇 주 후에 그는 돌아와서 웃었습니다. 다시 인간적인 느낌이 듭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느낌이야.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남성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친밀감은 단지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엄성, 존재감, 다시 살아나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의문을 품고 단순히 일상을 통해 살아남았다면 아마도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시도해보고 몸이 차이점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건강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조용한 순간을 한 번에 하나씩 말입니다. 최종 생각. 친밀감을 되찾고 신체를 존중합니다. 지금쯤이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60세 이상의 남성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하고 자랑스럽고 사적이며 질문과 습관, 조용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연결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더 조용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손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 자위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4가지 구체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짧은 비디오를 보고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고 약간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르몬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순환을 질식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뇌를 재구성하고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여전히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심장, 혈관, 신경, 호르몬. 이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작은 선택에도 무게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이나 버팀목이 아니라 자존심의 순간으로. 그래서 나는 자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몸이 가뿐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기입니다. 행위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돕는 시간. 항상 해오던 일을 하면서 왜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궁금하셨다면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부드럽게, 조용하게,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명확성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여전히 필요하고 가치 있고 자신의 피부에 대해 기분이 좋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쩌면 특히 지금.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들어야 할 수도 있는 누군가와도 공유하세요.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지만 혼자 또는 조용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외로움을 조금 덜 느끼게 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목소리, 존엄성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60대 이상 남성을 위해 특별히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와 함께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I'm still learning을 입력해주세요. 성장은 나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상기시켜 줍시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